제럴드 I 포드는 지금까지 건조된 항공모함 중 가장 값비싼 모델입니다. 미 해군에 따르면 2021년 말까지 무려 14년간 약 17조 원의 투자 끝에 이 항공모함을 개발하였는데, 이는 이전 니미츠 시리즈 항공모함 개발 비용의 약 2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당시 펜타곤의 이러한 막대한 투자를 보고 여론에서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라는 수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미 해군이 그렇게 고가의 복잡한 항공모함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만을 무대로 한 중국과 미국의 전쟁 위기가 우려되는 지금은 이러한 초복합 전략 해군 무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전략 무기가 없다면 미국 해안에서 11,000km 이상 떨어진 대만에서 수많은 5세대 전투기와 현대식 군함으로 무장한 중국군을 당해낼 수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세계 최대의 군함인 3세대 초현대식 항공모함 제럴드 I 포드 시리얼 넘버 CVN-78을 만나봅시다. 이 거대한 전함은 배수량만 10만 톤이 넘으며 최신 기술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러한 최신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미국은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필요했으며 결국 최초 건조 일정보다 약 2년이나 건조가 늦어졌습니다. 미 해군 역사상 가장 강력한 이 항공모함의 개발은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으며 최초의 새로운 함선은 2005년에 건조되었습니다. 이 함선은 1960년대 초 취역했던 최초의 미국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인 USS 엔터프라이즈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3세대 항공모함은 개발 초기부터 특별히 요구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항공모함은 이전보다 더 강력한 원자력 발전소를 갖추고 더 많은 항공기를 탑재하면서도 생존성을 높여야만 했습니다. 선체를 위장할 수 있는 스텔스 기술은 너무 비싸고 복잡했기 때문에 결국 설계자들은 이 기술의 도입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함선 설계자들은 포드의 모양을 니미츠와 비교적으로 눈에 잘 띄지 않도록 포드의 모양을 설계했습니다. 또한 설계자들은 현대적인 알고리즘과 장비를 적극 활용하여 이 거대한 배를 유지하는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였습니다. 많은 과정들을 자동화하여 필요한 승무원 수를 크게 줄이고자 노력했지만 이 목표는 결국 부분적으로만 달성되었습니다. 포드는 항공모함의 유지 관리 및 제어를 위해 약 4,500명의 승무원이 탑승해야 하는데 니미츠 유형의 항공모함에 필요한 승무원은 5,270명인 점을 고려하면 승무원의 숫자는 크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 새로운 항공모함의 외형은 이전 세대 항공모함과 대체로 유사합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선체는 이전 모델인 니미츠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으며 다만 가시성을 낮추기 위해 일부분만 손을 보았습니다. 선체가 잘 보이지 않도록 선루의 크기를 줄이고 갑판실을 선미 가까이에 배치한 뒤 교량을 하부 갑판으로 옮겼습니다. 선실과 일부 숙박 공간은 선체로 밀려났으며 선루는 측면에 설치되었습니다. 길이가 340m, 너비가 78m, 높이가 40m나 되는 이 커다란 바닥괴물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육안으로 식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또한 순항 미사일 레이더로도 이 항공모함은 나머지 호위 함대와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적이 함선에 가미카제를 태우고 무차별적인 공격을 하지 않는 한 이 항공모함은 쉽게 적의 표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선체 자체는 오래된 것이지만 이전 세대 항공모함 대비 약 25%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두 개의 새로운 A1B 원자로를 탑재하였습니다. 이 원자로는 50년 동안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에는 급유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원자로는 10만 톤급 선박을 시속 30노트, 55km의 속도로 항해하도록 할 수 있는 추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속 55km라는 속도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어뢰정이 공격 모드로 항해하던 속도와 맞먹는 수치입니다. 제럴드 I 포드는 최대 90대의 항공기, 헬리콥터 및 드론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 기종으로는 F-35C 전투 폭격기, FA-18E, F 슈퍼 호넷 공격형 전투기, E-2D 어드밴스드 호크아이, AWACS 항공기 및 MH-60RS 다목적 헬리콥터가 운용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더 많은 공격형 드론 또한 탑재되어 있습니다. 항공기 수를 고려해보세요. 최대로 운용 가능한 F-35C 중 절반만 출격한다 해도 항공모함 한 척만으로 대만에서 활약할 수 있는 중국 전체의 5세대 전투기 숫자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인들에게 골칫거리인 것은 단연 항공기의 숫자만이 아닙니다.
항공모함의 항공기는 짧은 활주로 때문에 이륙시 캐터필터를 사용하고 에어로 피니셔를 활용하여 착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캐터필터와 에어로 피니셔의 성능에 따라 항공모함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단위 시간당 항공기 출격 횟수가 결정됩니다. 포드 설계자들은 최초로 이 항공모함에 이전에 사용되던 증기 캐터필터 대신 전자기 캐터필터를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로 포드에서는 하루 최대 160대의 항공기가 출격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정말 급박한 경우에는 220회까지도 출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니미츠의 경우 최대 출격 횟수는 120번이 한계인데 최신식 전투기의 출격 횟수가 100대 가까이 추가된다는 것은 엄청난 전력 향상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새로운 항공모함의 이착륙 시스템은 이전 대비 2배 가까이 가벼워졌는데 통상적으로 캐터필터가 항공모함 전체 질량의 20%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엄청난 성과입니다. 또한 호위함을 제외하더라도 이 항공모함은 자기 방어 시스템을 잘 구축하고 있으며 사거리가 10km인 RIM-116과 사거리가 50km에 달하는 RIM-162 지대공 미사일 발사기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탑재된 이중대역 DBR 레이더 시스템을 끝으로 함선의 방공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됩니다. 포드의 최첨단 기술 사양은 정말 놀랍고 경이로운데 흥미롭게도 이 시스템은 미 해군의 또 다른 걸작인 DDG-1000 주말트 차세대 구축함에도 역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십만 톤이나 되는 최신 기술을 한꺼번에 도입하는 것이 쉽지 않다 보니 포드 역시도 여기저기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오작동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함선이 건조되자마자 이러한 오작동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항공기의 이착륙을 보장하는 시스템에서 몇 가지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는데 사전 테스트 결과 전자기 에어로 피니셔의 성능이 생각보다 좋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함선의 설계자는 한 번의 설치로 1600대의 항공기를 실패 없이 착륙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고작 25대 정도만 착륙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자기 캐터필터 역시 보장되는 이륙 횟수가 당초 예상한 4000회가 아닌 400회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해당 시험에서도 프로펠러 기둥에 장착된 베어링은 이전 모델들보다도 오히려 더 빨리 고장났습니다.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함선은 다시 항구로 반환되었고 발견된 결함은 수정하는 데만 몇 달이 더 걸렸습니다. 2018년 12월 시점으로 탄약을 갑판으로 옮기는 역할을 하는 전자기 호이스트가 11개나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엔지니어들은 확인된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 처음 단계부터 하나하나 풀어나가게 했습니다. 이후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인 2021년 6월에 특수 장비를 사용하여 항공모함에 설치된 컴퓨터에서부터 원자로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스템에 대하여 심각한 외부 타격에 대한 파손 및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광범위한 테스트가 수행되었습니다. 또한 이 타격으로 항공모함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승무원이 수리할 수 있는지도 같이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최초의 수중 폭발 실험은 6월 18일 플로리다 해안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때 폭발로 인한 충격은 3.9 리터 척도로 측정되었는데 항공모함은 명예롭게도 이 시험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항공모함 제럴드 R 포드는 올해부터 전투 임무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미국은 총 10개의 제럴드 R 포드 유형의 항공모함을 건조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 함선들은 구식 니미츠급 항공모함을 대체할 것입니다. 이후 항공모함 시리즈의 차기 모델인 존 F 케네디는 2024년에 취역할 예정입니다. 아마도 이 모델의 마지막 10번째 항공모함은 2058년쯤 완성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주요 경쟁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하여 다른 어떤 국가도 제럴드 R 포드급의 항공모함을 갖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은 작은 민주주의 국가인 대만을 향한 중국이라는 거대한 권위주의 국가의 공격 가능성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이 최첨단 항공모함을 활용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10개의 강력한 항공모함 함대를 갖고 있는 한 세계에서 명실상부한 가장 강력한 초강대국이며 이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 3세대 항공모함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 항공모함의 개발 및 건조 비용이 앞으로의 유지 비용에 비하여 충분히 운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비용들을 다른 쪽에 더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상 아래에 여러분의 의견을 작성해주세요. 물론 새로운 재미있는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